주변에 왕씨성 가진 친구 있으신가요?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500년 제국의 성씨치고는 너무 희귀하죠. 조선 건국 후 왕씨들이 몰살당할 때 살아남으려고 성씨의 획을 그어 옥시나 전씨로 숨어 살아야 했던 눈물 나는 역사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왕이라는 성씨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주인공 왕건은 사실 성씨도 없던 개성의 시골 장사꾼 집안 출신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한반도라는 거대한 판에 베팅하고 29명의 부인을 거느린 제국의 설계자가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성공 신화를 지금 공개합니다. 877년 송악, 왕건의 집안은 대대로 예성강을 주름잡던 해상 무역의 큰손이었습니다.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았습니다. 왕건은 어릴 때부터 글로벌 상인들을 보며 환율, 물류, 국제 정세를 마스터합니다. 공부만 하는 도련님이 아니라 현장형 경영인으로 자란 겁니다. 이때 풍수 전문가 도선대사가 나타나 집터를 잡아줍니다. 여기서 사만을 통일할 애가 태어날 테니 집을 이렇게 지으세요.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왕건 가문이 이미 탄생 전부터 권력을 향한 치밀한 빅픽처를 그리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20살의 왕건은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립니다. 당시 북쪽의 강자 궁예가 뜨자 아버지와 함께 송악당과 전 재산을 궁예에게 바칩니다. 요즘으로 치면 잘나가는 스타트업이 거대 플랫폼에 인수합병 내면서 핵심 지분을 챙긴 겁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파트너 신의 왕후 유씨를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유씨는 급히 물을 마시는 왕건을 위해 바가지에 버들잎을 띄워 건넵니다. 이 버들잎 설화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유씨 가문의 막대한 자본력과 왕건의 결단이 결합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왕건은 실전 실력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서해를 돌아 견훤의 배우인 나주를 기습 점령하죠. 여기서 두 번째 부인 장화왕후 오씨를 만납니다. 빨래터에서 만난 그녀와의 인연은 사실 나주 해상 세력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비즈니스 결합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돗자리 설화가 나옵니다. 신분이 낮은 오씨에게 후계자를 주지 않으려던 왕건과 지혜로 이를 극복해 훗날의 해종을 임신한 오씨의 이야기죠. 왕건은 감정보다 세력의 통합이라는 진리를 먼저 본 냉철한 설계자였던 셈입니다. 죽은 궁예가 미쳐가며 관심법으로 사람들을 숙청할 때 왕건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덮칩니다. 궁예가 왕건을 노려보며 묻습니다. 내가 어젯밤 반역을 꾀했지 내 관심법으로 다 보인다. 이때 곁에 있던 천재 책사 최응이 일부러 붓대를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붓을 줍는 척하며 왕건에게 귓속말을 하죠. 인정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왕건은 즉시 엎드려 거짓 자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관심법이 맞았다고 착각한 궁예는 오히려 왕건을 정직하다며 살려줍니다. 광기 어린 권력자 밑에서 자신을 낮추고 생존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왕건이 가진 무서운 인내의 기술이었습니다. 918년 어느 날 밤 궁예의 폭정에 견디다 못한 홍유, 배영경 등 4명의 장군이 왕건을 찾아옵니다. 지금 궁예를 몰아내지 않으면 모두가 죽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건은 처음에는 주저하며 거절합니다. 명분과 신의를 중시했기 때문이죠. 그때 뒤에서 듣고 있던 부인 유씨가 직접 갑옷을 들고 나타납니다. 대의를 위해 일어나는 것은 반역이 아닙니다. 그녀는 망설이는 왕건에게 직접 갑옷을 입히며 결단을 촉구하죠. 결국 왕건은 장군들과 함께 궁궐로 진격했고 민심을 잃은 궁예는 도망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마침내 새로운 시대 고려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이 된 왕건의 가장 큰 숙제는 전국의 힘센 호족들이었습니다. 왕건은 칼 대신 우리 다 가족이 됩시다라며 부인을 29명이나 얻습니다. 전국 호족들과 사돈을 맺어 반란을 막은 거대한 네트워크 설계였습니다. 동시에 백성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취민유도 정책을 펴니다. 세금은 딱 10분의 1만 걷는다. 수탈에 지친 백성들에게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밥으로 민심을 사고 결혼으로 호족을 묶은 이 통치술은 고려라는 나라를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 대구 공산에서 견훤에게 죽기 직전까지 몰리죠. 충신 신순겸이 왕건의 옷을 대신 입고 전사하는 사이 겨우 탈출합니다. 하지만 왕건은 이 비극을 최고의 마케팅으로 활용합니다. 전사한 신하를 위해 눈물 흘리는 의리 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는 전국의 호족들을 감동시켰고 결국 견훤에게 질린 신라 경순왕은 스스로 나라를 통째로 왕건에게 바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의 정치가 무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936년 통일을 완성한 왕건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 불교를 국가의 정신적 지주로 세웁니다. 연등회와 팔관회 같은 불교 축제를 열어 백성들이 고려인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만들었죠. 동시에 가문의 정통성을 만드는 작업도 잊지 않았습니다. 조부 작제건이 당나라 황제의 아들이며 용왕의 딸과 결혼했다는 신비로운 전설을 공식화합니다. 이를 통해 왕건은 시골 장사꾼 가문의 흔적을 지우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신성한 왕족으로 거듭났습니다. 죽음을 앞둔 왕건은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규칙 훈요 10조를 남깁니다. 불교를 숭상하되 정치는 경계하고 거란 같은 강대국에 당당히 맞서며 명당을 잘 관리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었죠. 단순히 영웅 한 명의 힘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왕건의 마지막 배팅이었습니다. 이 설계 덕분에 고려는 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낼 수 있는 튼튼한 뿌리를 얻게 됩니다. 왕건은 칼로만 세상을 정복한 영웅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설계하고 돈의 흐름을 읽고 신앙과 규칙으로 미래까지 내다본 천재 전략가였습니다. 규칙을 따르는 자는 노예가 되고 규칙을 만드는 자는 주인이 된다. 시골 장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전설의 용의 자손으로 생을 마감한 남자. 그가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왕건의 힘은 칼이 아니라 사람과 돈 그리고 신뢰를 미리 설계한 평생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제국을 설계하고 계신가요? 오늘 왕건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